네, 시장은 상승이 나왔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번호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예, 카카오뱅크가 네. 오늘 또 3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가 간 거 같은데, 네. 제가 이게 매수가가 조금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3만 천 원이 왔다가 내려가고 그래서요. 이거를 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예, 네. 요 가격에 오면은 일단 손절을 조금 해볼까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조금 더 믿고 올라가 볼까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네, 시청자님, 그러면 예. 카카오뱅크 지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6,200원에 8%예요. 아, 오래 기다리셨네요.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원래 4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해서 네. 더 높았었는데 제가 사실은 또 이제 밑에서 한 번은 조금 팔았어요. 다시 그래서 음, 밑에서 다시 조금 사갖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네. 단가를 조금 낮췄어요. 그래갖고 아, 예, 이거를 네. 요번에는 이제 조금 상승장이 오면 음, 어떻게 되는 거지. 요번에는 조금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게 네. 거래량이. 그래서 좀 요번에는 좀 어떻게 다시 이제 또 여기서 또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팔아봐야 되는 건지 한번 네,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세 네. 분은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 긍정 두 분, 정태근 이사님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시청자분께서도 방금 이 3만 원대 벽을 좀 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네. 오늘도 3만 원 돌파했다가 다시 2만 원대로 네. 내려왔거든요. 우리 시청자분 지금이라도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요 종목은 음, 만약에 32,000원, 34,000원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지금 3만 원 돌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3만 원 돌파, 32,000원 가게 돼요. 그러면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꼭 내가 팔고 나면 가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딱 구간이에요. 네. 만약에 차라리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아니면 2021년도라든지 2022년도 이렇게 하락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면은 이건 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객관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2022년도 9월 달부터 주가가 안 올라서 그렇지 바닥은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렇다면 더 이상 안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단지 안 올라가니까 힘들 뿐인 거고요. 음. 그러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 어쨌든 실적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가 안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은행주 엮여가지고 같이 갔다라면은 이미 주가 태야 되는데 안 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여담 말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카카오뱅크는 되게 애매해요. 어떤 때는 핀테크, 어떤 때는 IT로 됐다가 어떤 때는 은행주로 봐야 됐다가 음. 지금 은행주 가는데 은행주도 안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인터넷 IT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카카오가 가게 되면서 IT들이 움직여줘야, 인터넷 쪽이 움직여줘야 이 종목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건데 비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고생하기 아까워서 무조건 가지고 있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현재 어쨌든 잘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주가도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뭐 하이퍼클로백스를 포함한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챗GPT 관련돼 가지고 또 카카오 사업에도 부하게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정확하게 뭐 5월 달에 나온다, 뭐 내년 1월 달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로 해서 주가가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카카오뱅크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2년, 3년 고생한 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만회를 하고도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다면 저는 절대 안 팔 것 같아요. 절대 안 팔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전반적으로 이제 네이버도 주가 들썩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챗GPT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버텨볼 겁니다. 분명히 버텨보고 요거는 반드시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저는 요 종목 무조건 강력하게 홀딩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의 반등을 올해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중립 팻말 들어주셨고 나머지 두 분도 긍정 들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늘 그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배수가는 58,20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입니다.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지난달에 매수하셨고 예, 지금 예. 고민되시는 부분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근데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서 손절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근데 네. 오늘 뭐 또 보니까 무슨 삼성 바이오록스하고 협업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갖고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손절매를 만약 해야 되는 건지 해서 지금 전화드렸네요. 네,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예. 네, 근데 오늘 레고캠 별로 안 올라가대요? 오늘요? 오늘 예, 조금 그 올라가긴 호재 나왔어도. 했는데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레고캠 예, 바이오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긍정이 아니라 입사님은 중립으로 틀어주셨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셨던 손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얼마나 좀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그거를 알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돗자리 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도 협업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요. 기술 수출도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잠깐 좀 차트를 보게 되면 20년도에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고점까지 온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몇 개나 있나 한번 좀 살펴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레고캠 바이오는 어찌됐든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난 이후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얼추 바닥권역이 좀 왔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게 된다라면 뭐 121선 언저리, 뭐 한 45,000원, 뭐 그 언저리 때까지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 저는 올해는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30% 비중이고 58,000원대면 좀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가 조금 덜 되게 좀 손실이 나고 있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게 된다라면 전 다시 6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한 6만 원 선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HB 솔루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800원에 30%예요. 5,800원이면 지난달쯤에 급락 나왔을 때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오래됐어요. 뭐, 최고 5,800원까지 갔을 때도 제가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급락을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전제 공시를 보니까는 네. 거기에 뭐 사채 전환권이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봐가지고 그게 폭락한 건지, 아직도 그게 뭐 잔고가 남았는데 좀 대표님한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네.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환사채 인수권 관련한 이슈도 있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세 분께 한번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HB솔루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부정, 긍정, 중립 의견이 좀 다 나뉘어졌습니다.
이사님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뭐 공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리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이실까요? 지금 이게 그 장비에 대한 공시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 부분은 1월 18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해서 나왔었고, 이쪽은 그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입니다. 베트남의 공시가 나간 부분은 그 OLED 타겟으로 장비가 나간 거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예요. 이때 상장 또는 예정일이 1월 31일이었고 140억 정도의 청구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에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회가 이틀 기준으로 되었고요. 먼저 주가 조정이 나왔고 아직 남아있는 금액은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나왔던 금액 비슷하게 한 번 더 전환돼서 나올 수 있고, 전환가액은 3,616원이에요. 지금 단가보다는 좀 약간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전환될 수 있는데, 이 120억이 해소되는 걸 볼 필요가 있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후공정 장비단입니다. 이게 펀치홀이라고, 우리가 폰에 보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가 전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홀 같은 경우를 잘 안 보이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더해져서 전공정 장비 쪽은 그 계측 챔버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공정상에 장비가 나가는 구조예요. OLED 쪽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에 추가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기에 120억의 전환 물량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래도 한 6,000원 이상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전환 이후에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추가 좀 매수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재훈 대표님은 중립을 들어주시긴 하셨거든요. HB솔루션 그러면은 지금 추세가 약간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추세인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는 좀 저점을 하회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전환사채 불량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망가진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설비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은 일단 4월 달에 장비 입고가 좀 진행이 되고요. 올 하반기에 2차 투자가 좀 진행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LG 쪽도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주가 좀 진행이 될 거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BOE나 CSOT도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HB솔루션 같은 경우는 삼성 쪽에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후공정단에 있어서 투자는 조금 더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HB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8.5세대 그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소식만 있었는데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6세대급에 있어서의 조금 소량의 증설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하고 난 이후에 8세대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수혜는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이제 여전히 전환사채 물량이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6,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좀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 좀 갖고 지켜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네, 어떤 예, 정보 예. 고민되실까요? 삼성 SDI 42만 원 샀는데 5% 샀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전고체 나올 때까지 조금씩 살라는데 그래도 되라고 물어보려고요. 아,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지가 궁금하신 네, 거죠? 조금씩 살라고 더 살라고요. 아, 더 추가 매수도요? 네, 장기적으로 조금씩 빠질 때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과연 추가 매수 가능할지 한번 세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신데 삼성 SDI 좀 상승 추세 이대로 쭉쭉 이어갈 수 있을지 비중 확대도 좀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 쭉쭉 상승은 아니고 일단 바닥부터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좀 그 이제 종목 상담 이전에 그
브리핑 2차전에 브리핑했던 그것도 기반해서도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어찌 보면은 제가 긍정을 드린 건 시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략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을 드려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일단 하락이 멈춘 건 아니에요. 멈췄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V자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아마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구간에서 조금씩 사모아가지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카카오뱅크 상담했었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차트가 옆으로 거의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어쨌든 하락을 하다가 멈추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카카오뱅크처럼 이런 흐름까지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매일매일 시세를 체크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매일매일 시세 체크하시면서 이제 조급증이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조급증 나와서 조금씩 매수하다 보면 이게 15%, 20%, 30%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세를 보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가지고 계시고요. 정말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계속 궁금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하시면서 지금 구간이 바닥이 맞다 그런 부분들 의견이 조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추가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을 드렸고 단지 가격이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어차피 바닥에 5%는 내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차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바닥을 다진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천천히 매수를 늘려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삼성 SDI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청자분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2249번님께서 ISC를 가지고 계시네요. 77,000원대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는데 저점과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0%대 급락세 보였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64번님께서는 뷰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3,0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5389번님 BGF 리테일 가지고 계시네요. 10% 13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방금 전에 또 실적이 나왔죠. 올해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5477번님은 신규 상장주 들어가셨습니다. 현대힘스 가지고 계시고요. 28,000원에 비중 15%. 어제 들어갔는데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얼마 정도까지 잡아야 할지 이성웅 이사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간으로 2024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776억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625억 정도가 예상된 수치를 얘기했어요. 즉 매출액 대비해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25% 정도를 대입했을 때 625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실적 추정치의 하향을 감안하면 5%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어요. 5%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그때부터 좀 추가 매수를 해주는 대응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상반기 실적은 또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뷰노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높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돌리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뷰노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BEP로 돌아서는 그러한 측면을 상반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3분기로 다 미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단을 하기보다 좀 평균적으로 한 5거래일 이상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때 추가를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한 3분기 기점에 갔을 때 회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실적의 흐름 BEP 이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기존점 성장 같은 경우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감안을 해보면 여기에서 올해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올해 나올 수 있는 예상 실적을 대입하면 16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13만 원 이하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13만 원 이하의 가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밴드 하단이기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힘스입니다.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어제 들어갔는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신규주는 전망이 필요 없습니다. 추세에 대해서 하단은 단기 이평선, 이 부분을 이탈을 할 때는 비중 조절 매도를 필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한 번의 시세가 더 발생을 하면 그때는 한 24,0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을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20% 정도 금방한 수익이 발생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매도를 해주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는 전망보다는 기술적인 추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를 드립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국민은행요. 아, KB금융 맞으시죠?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한 45,000원에 샀는데요. 네. 비중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지분이 100%예요. 오, 오래전에 들어가셨는데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한 몇 년 됐어요. 아,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그 비중을 100% 담으셨는데 더 예. 수익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희 빠르게 한번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KB금융 지금 수익권이신데 더 보실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한 분입니다. 그러면 긍정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정재훈 대표님 네. 지금 오래 기다리셨고 비중이 무려 100%이시고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신데 어디까지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적도 잘 나왔다던데. 예, 일단 진정한 투자자십니다. 100% 비중에 네. 매수도 45,000원에 하셨어요. 사실 거의 뭐 50% 가까운 수익, 40%가 넘는 수익이 좀 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은행 쪽에 있어서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PF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은행주들도 상업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럼 국내 쪽에서 같은 경우는 저PBR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의 주가 흐름들이 좀 좋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 외국인 쪽은 여전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게 단기 고점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상단권역까지는 왔어요.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찌됐든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는 그래도 좀 얼추 다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작년에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 기준 한 6%대의 배당을 했거든요. 요번에도 1,600원 정도 배당을 하는 것 같은데 1년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분기 배당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분기 이게 배당 수익률만 보게 되면 10%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런 적금 같은 주식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팔고 싶다라면 절반만 좀 파시고 나머지는 계속 그냥 적금 넣어놨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절반을 좀 차이가 하게 되면 다른 그걸로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도 좋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총선용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고 나머지는 다른 종목 투자하시고 지금 절반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배당을 좀 받아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보고 절반 정도는 조금 더 추가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오래 기다리셨는데 KB금융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G 이노텍을 네. 26만 원에 10% 매수했는데 네네. 이게 쭉쭉 빠져가지고 우회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매수하신 비중을 뒤로 계속 갖다가 밀려가지고 네. 네, 조금 더 저거 할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란가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도 고민 중이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LG노텍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일단은 팻말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이사님 부정으로 바꾸신 건가요? 의견이 좀 많이 나뉘어졌네요. 그럼 정태근 이사님의 부정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바닥을 지금 아직 못 잡은 건가요? 네, 일단은 바닥은 아직 안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추가 매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가도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음, 지금 제가 JTS가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퍼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린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주가가 30만 원대 이상일 때도 네.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6배, 7배 실적 사상치 실적 나오는데 저퍼 7배 정도 상당히 낮은 저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저퍼의 함정에 빠질 수 역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하락은 뭐 리포트 나온 것처럼 아이폰 수요 감소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은 만약에 실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상관없겠지만은 지금 이것도 냉정하게 보게 되면 실적도 우하향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2022년이네요. 2022년도를 정점을 해가지고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은 간단해요. 여기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면은 그 시기가 뭐 6월 달이다, 내년 3월 달이다.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리포트라든지 기사를 상당히 많이 보실 거예요. 보실 건데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요 내기까지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뭐 18만 원에서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15만 원에 바닥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가하면서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아마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정말 힘들고 짜증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라면은 일단은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LG이노텍은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아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